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골다공증은 이제 뼈의 골질에 구멍이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칼슘이나 미네랄의 그 절대량이 적어진 뼈의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뼈는 몸을 지탱하고 이 뇌나 장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뼈 안의 골수에서는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피해 성분을 만들기 때문에 뼈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만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이 골다공증인데요. 수많은 골다공증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이 100세 건강 시대에 뼈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뼈는 206개나 되는데요. 태어날 때는 350개이지만 성장하면서 일부는 퇴화하고 또 일부는 서로 이렇게 붙어서 한 개의 뼈로 변하면서 206개의 뼈만 남게 됩니다. 사람의 뼈의 성분은 무기질과 유기질이 45% 대 35%의 비율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20%는 수분인데요. 이 비율은 신의 비율입니다. 만약 단백질 같은 유기질만으로 뼈가 만들어졌다면 고무처럼 탄력이 세서 몸이 유연하게 쉽게 말랑말랑해서 툭 하면 이렇게 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너무 유연해서 몸을 똑바로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을 텐데요. 반대로 칼슘, 인산염,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만으로 뼈가 되어 있다면 분필처럼 탄력 없이 딱딱해져서 툭 하면 잘 부러지는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뼈는 사람을 서 있게 하고 걸을 수 있게 하고 물건을 만들게 해주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 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운동 기관인데요. 내가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가 행복이고 건강이다 라는 기본 핵심에 뼈 건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고 갈비뼈는 심장과 폐, 간을 보호하는데요. 이 중요한 장기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뼈가 합니다. 뼈는 중요한 저장고 역할도 하는데요. 뼈는 인체 필수 요소인 칼슘, 인산 등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골다공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누구나 칼슘 하면 뼈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뼛속에는 1.5kg의 칼슘이 존재합니다. 체내 칼슘의 99%가 뼛속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피 속에도 적은 양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혈액 속의 칼슘은 뼈에 있는 칼슘의 10,000분의 1 정도로 매우 적은데요. 혈액 속의 칼슘은 일정 양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혈액 100ml당 9 내지 10mg의 일정 농도를 유지하는데요. 칼슘 농도가 만약에 너무 높아지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신장 결석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이 칼슘을 잘 안 드시면 피 속의 칼슘 농도는 낮아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뼈의 칼슘 농도는 낮아지고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뼈에서 혈액으로 칼슘이 분비되는 이 흐름이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뼈 속의 칼슘을 뽑아내서 그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데요. 마치 그 현금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이 갑상선에서는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돼서 뼈 속에 칼슘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한 120조 개나 되는데요. 이 세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한데요. 이 세포 밖에서 매우 적은 양의 칼슘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는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칼슘은 세포 활동을 위한 메신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중의 칼슘 농도 조절은 생명 활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의 중요한 기능이 피를 만들어 내는 거는데요. 태아 시기에는 지라에서 그 피를 만들지만 태어나면 뼈 속에 망상 조직인 골수에서 피를 만듭니다. 소아기, 어릴 때는 거의 모든 뼈의 골수에서 피를 만들지만 성인이 되면 모양이 긴 뼈의 골수에 지방이 끼게 되면서 조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반뼈나 척추뼈의 그 골수에서 주로 피를 만들게 됩니다. 뼈는 건물의 기둥, 기둥 속에 철근 또는 우산이 있으면 우산에 우산살 같은 형체를 유지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의 뼈가 다른 점은 이 사람의 뼈는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 뼈는 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을 받고 또 신경이 통하고 있고 또 새로운 혈액을 만들어내고 또 칼슘과 인산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뼈는 어린이 될 때까지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뼈는 바깥쪽에 단단한 피질과 안쪽에 부드러운 수질로 나누는데요. 이 피질에는 칼슘, 인산 등의 무기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뼈가 단단한 이유가 됩니다. 뼈의 안쪽에는 부드러운 망상 조직이 있어서 골수를 형성하는데요. 이 부위에서 피를 만드는데 이 장골, 엉덩이 뼈죠. 장골과 허리뼈, 그 척추뼈 이 안쪽은 망상 조직이 많아서 이 대부분의 피를 여기서 만듭니다. 뼈는 남자는 16, 16세, 여자는 14세까지 성장을 완료하는데요. 뼈 안에는 조골 세포와 파골 세포가 존재합니다. 뼈는 수산화인 화석이라고 하는 결정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조골 세포는 이 혈액 속에 있는 칼슘과 인을 가지고 수산화인 화석을 만들어서 뼈를 치밀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조골 세포의 뼈의 침착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파골 세포는 면역 세포로 이 뼈에 존재하는 마크로파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뼈 속의 수산화인 화석에서 칼슘과 인을 분해해서 혈액 속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파골 세포의 뼈의 녹임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골 세포와 파골 세포의 활동을 통해서 뼈는 평생 골 흡수와 골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이 뼈의 강도가 계속 변하는데요. 20세까지는 뼈의 침착화가
뼈의 녹인 과정보다 활발해서 뼈의 치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30세 이후부터는 이 뼈의 녹인 과정이 침착화보다 활발해서 뼈의 치밀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집니다. 이 뼈의 치밀화에 관련된 요인은 매우 많은데요. 중요한 것이 운동, 음식, 햇볕, 호르몬, 나이 등입니다. 성장기에는 성장 호르몬 등에 의해서 조골세포 작용으로 뼈가 치밀해지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고요. 또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 호르몬에 의해서 뼈의 치밀화는 더욱더 강화됩니다. 폐경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이 파골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뼛속에 수산화인 화석을 분해하고 칼슘과 인을 혈액 속으로 내보내는데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 이유가 폐경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은 30대부터 시작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골다공증 환자 수가 여성이 남성보다 16배나 많습니다. 한국의 여성 골다공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골다공증의 증상은 요통, 또 충격에 의한 그 척추뼈의 압박골절, 척추 측만증, 키가 줄어드는 증상, 넘어지면서 생기는 그 뼈에 금가는 현상, 골절 등이 있습니다. 칼슘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미네랄인데요. 체중의 한 2%인 1.5kg 정도가 칼슘이고요. 이 중에 99%가 뼈와 치아에 존재하고 나머지 1%의 한 15g 정도가 생리적으로 중요한 그런 칼슘이 됩니다. 칼슘은 뼈의 강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밖에도 생리적으로 혈액의 응고, 근육 수축, 심장 박동,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소화효소의 분비, 호르몬 분비, 생체막 투과성, 간에서의 글라이코겐의 대사 및 효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은 우유, 말린 새우, 미꾸라지, 멸치, 치즈, 두부, 배추 같은 푸른 채소, 시금치,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 콩류,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 곡류 등에 많습니다. 정상인의 칼슘 혈장 농도는 9에서 10.5mg per 데시리터인데요. 이 8.5 그 정도만 되면 생리적으로 저칼슘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저칼슘 혈증이 되면 세포막에서 나트륨과 기타 이온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경과 근육이 흥분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데요. 칼슘은 대변을 통해서 하루에 850mg 정도 배설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하루에 150mg 정도 배설됩니다. 식사 중에 우리가 칼슘은 한 20 내지 30% 정도 흡수되는데요. 이 산성인 십이지장에서 흡수가 되고 알칼리성 상태에 있는 소장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인체의 칼슘 요구량은 성인이 하루에 1 내지 1.2g이고요. 폐경기 여성, 임산부는 하루에 1.5g, 모유 수유하시는 여성분은 하루에 2g까지 필요한데요. 이런 용량의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면 뼛속에 칼슘을 분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칼슘이 많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타민 D는 일종의 스테로이드 화합물인데요. 체내에서 활성화형이 되면 이 장 내에서 이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뼈는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바이타민 D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 일생 동안 이 바이타민 D가 결핍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일수록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바이타민 D를 함유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타민 D는 계란 노른자, 생선, 우유, 석이버섯, 표고버섯 등에 많습니다. 바이타민 K는 뼈에 칼슘이 침착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해지면 뼈에 충분한 칼슘이 공급되지 못해서 뼈가 약해집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 외에 이 체내에 흡수되는 바이타민 K의 절반 정도는 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합성되는데요. 항생 물질을 오랫동안 복용한 분들은 장내 세균으로부터 공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공급 받으셔야 합니다. 바이타민 K가 많은 음식은 시금치, 쑥갓, 아스파라거스, 케일, 샐러리, 양상추, 브로콜리, 콩주,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 등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뼈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뼛속의 칼슘 결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장내 칼슘 흡수에 항상 작용하는 이 바이타민 D를 활성형으로 변환시켜주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마그네슘이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인과 함께 뼈의 구성 성분으로 이 골 조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은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 시금치, 메밀, 녹색 야채, 콩류 등에 많습니다. 바이타민 C는 콜라겐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결합 조직 위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형성됩니다. 콜라겐은 이 뼈에 탄력을 주어서 쉽게 부러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이타민 C가 충분하면 뼈의 탄력성이 증가하고 반대로 부족해지면 뼈가 쉽게 골절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이타민 C는 이 철분의 장내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파인애플, 귤, 오렌지, 레몬, 자몽, 키위, 브로콜리, 피망 등에 많습니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주스는 우유에다가 아몬드, 아스파라거스, 파인애플을 넣어서 이렇게 갈아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뼈 건강 관리 잘 하셔서 100세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70대 중반이신데 작년 겨울에 눈길에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엉치 통증이 계속 있으신데 올해도 넘어지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뼈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꼭 건강해지셔서 골반의 통증도 없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골다공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환자 수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당뇨, 고혈압, 암, 파킨슨병, 손해위축증, 중풍 등의 각종 질병에 이제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넘어지는 겁니다. 도보를 걸을 때 보도블록 사이에 그 아주 가벼운 그 높이 차에도 발이 걸려 넘어지시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또 파킨슨병, 손해위축증 등의 환자분들은 또 주무시다가 소변 보려고 화장실 다녀오는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넘어지시고 뼈에 골절이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연세 드실수록 특히 여성 고령자의 경우에 골다공증이 심해지는데요. 이 넘어질 때 발생하는 뼈의 골절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골다공증 환자분이 골절이 발생했을 때 사망률은 17%나 되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 가벼운 충격이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충격에도 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성 골절의 큰 특징은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에게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 허리에서 압박골절, 척추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손목, 그 다음엔 고관절 이렇게 순서로 발생합니다. 남성은 50대 이후에 남성 호르몬 감소로 골다공증이 오지만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60대 이후 늦은 나이에 서서히 골다공증이 옵니다. 여성은 폐경기 여성 한 30%가 골다공증이 오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50대 초반에 급격히 뚝 줄면서 골다공증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70대가 되면 70%의 여성이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노인분들이 골절이 오시고 난 후에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요통, 골반통, 관절 통증, 식욕 부진, 욕창, 폐렴 등의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제 고관절 골절이 오고 나서 이제 엉치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의원에서 침치료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음식을 통해서 또 골다공 자체를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주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유에다 파인애플, 아몬드,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넣어서 갈아가지고 아침 저녁을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우유에는 칼슘, 바이타민 D가 있어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고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파인애플에는 바이타민 C가 있고 아스파라거스는 바이타민 K가 많아서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밖에도 멸치, 시금치, 표고버섯, 두부, 말린 새우, 추어탕 등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다. 폐경후에 일주일에 4시간 이상 걷는 여성이 일주일에 1시간도 걷지 않는 여성에 비해서 골절 위험성이 4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운동은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걷게 되면 이 중력에 의해서 이 체중이 다리뼈, 골반뼈, 허리뼈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 압력은 뼈에 자극을 주어서 조골세포가 뼈의 친밀도를 높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꼭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쏘이면서 평지를 꾸준히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근력이 있으면 충격이 있을 때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걷기 운동 말고도 가벼운 팔 운동,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등으로 이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 운동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가벼운 걷기 운동, 음식 습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시고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예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
이라고 불리는데요. 연세 드신 분의 경우 뼈에 골절이 오면 관절통, 폐렴, 욕창 같은 많은 합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뼈 건강 관리는 100세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 골절 예방뿐만 아니라 몸속의 칼슘이 심장의 박동, 근육의 수축, 호르몬 대사 등에 관여하고 또 인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골수에서 또 혈액 생성을 하기 때문에 뼈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뼈가 건강해야 내 발로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몸의 생명에 필요한 많은 물질을 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뼈는 혈관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몸과 함께 생명의 순환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다공증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 음식 관리, 운동 관리, 햇볕 쏘이기 등을 통해서 뼈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